저 형님 어때요? 저 정중앙 갔습니까? 야, 어째 조금 북한 어머니 쪽으로 치우친 것 같다. 그래요? 저기 저 아저씨 저 오른쪽으로 조금만 1cm만 더 옮겨주세요. 아, 저 너무 갔어요. 저 왼쪽으로 2cm만 더요. 아, 왜 이런 겁니까? 이거 하루 종일 몇 시간째? 아, 저 죄송합니다. 저 우리도 이러고 싶어서 이러는 게 아니니까 이해 좀 해주십시오. 저기 저 아저씨 저 1mm라도 어느 한 켠으로 치우치지 않게 정 가운데로 좀 부탁합니다. 50년 가까이 남한과 북한 사이를 가로질러 조용히 잠들어 있는 땅 DMZ. 아버지의 묘를 이장하며 당신의 삶을 돌이켜 생각해 보면은 나의 아버지는 어쩌면 남한과 북한 한가운데 자리한 비무장지대, 그 강요된 완충지대와 같은 인생을 사셨는지도 모른다. 혹자는 그래도 아버지는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누리며 행복하게 사신 것이 아니냐고 반문하기도 한다. 하지만 아버지의 삶을 속속들이 알고 있는 나는 당신이 돌아가셔서까지 편히 눈 감을 수 없는 이유를 알 듯도 하다. 참 불쌍한 아버지. 돌아가셔서까지 이 무슨 기관 팔자고. 그러니까 저희 형제들이 1991년 아버님 묘를 이장했습니다. 제가 사정 얘기를 하면 요즘 세상에 그런 얘기가 어딨냐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자식된 입장에서 돌아가셔서까지 그것 때문에 고생을 하신다니까 가만히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묘를 이장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 이유를 제대로 설명하려면 먼저 아버지의 믿어지지 않을 만큼 기구했던 인생 얘기를 해야만 할 것 같다. 자, 새로 나온 물건 좀 한번 보시죠. 이거 깡통도 있고. 6.25 직후 피난민으로 들끓던 1954년의 부산 평화시작. 아버지의 기막힌 삶은 바로 그곳에서 시작된다. 그때 아버지는 나의 어머니, 그러니까 남한 어머니와 결혼을 한 상태였고 난 아직 어머니의 뱃속에 있었다고 한다. 여보, 쟤는 얘 보목상에 기저귀 천대로 갔다 오렵니다. 여기서 잠깐만 계시소. 아, 그래. 애 떨어지지 않게 조심해서 다녀라. 색깔 곱지? 이거로 줄까? 군화 좀 보시라요. 저 군화 좀 보시라요. 아이고야. 저 이보라요. 나 좀 보시라요. 여보. 이 사람을 모르시나요? 얌전한 몸에 빛나는 눈, 고운 마음. 원래 아버지의 고향은 평안남도 평양 근처였는데 6.25 때 월남을 하셨다고 한다. 북에 계실 때 이미 북한 어머니와 결혼을 하셨고 이름은 진섭이야요. 당신이 죽은 줄로만 알고 내 맘대로 그냥 지었시오. 고생이 많아가구만. 긴데 기때 대체 어떻게 된 기야요? 피난길에 죽었다고만 생각했던 북한 아내. 아버지가 그렇게 여긴 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고 한다. 평소 변비로 고생하던 아버지는 북한 어머니와 당시 뱃속에 있던 형을 두고 잠시 볼일을 보고 계시던 중이었다고 한다.
폭격 소리에 부랴부랴 길 위로 올라온 아버지. 그런데 이미 길을 지나던 피난민들은 얼굴도 알아보기 힘든 시신으로 변해 있었고 그곳에 있던 북한 어머니의 모습도 보이질 않았다. 그런데 난 그때 당신 목수원이 땅에 떨어져 있는 걸 보고 나보다 먼저 황천길 떠난 줄 알았지 않겠소? 이렇게 된 거구만요. 전 그때 아이고서 난리 가야 하는데 이 일은 무슨 뒷일을 이렇게 오래 보고 있는 거야. 아이 참.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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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보 어딨어? 아버지를 찾아 나섰던 북한 어머니는 그만 폭격의 정신을 잃었고 그 바람에 아버지와 길이 엇갈리게 된 것이다. 모든 이산가족이 그렇겠지만 아버지와 북한 어머니도 그렇게 어처구니 없는 엇갈림으로 애달픈 헤어짐의 아픔을 겪으신 것입니다. 내래 기절했다 정신 차려보니까 폭격에 사람들이 형체도 없이 죽어 있고 당신은 기다려도 오지 않고 내래 꼭 당신이 죽은 줄로만 알았시오. 이 어린 거 데리고 내래 어떻게 살아야 하나 걱정했었는데 이렇게 당신 만났으니 내래 이제 여한도 없이요. 아따 이 양반이 어디 갔노? 어디 가서 술 마시고 있나? 다니 어딨어? 날래댕겨 가서 당시 서울과 부산을 오가며 물건을 팔던 아버지는 자주 출장을 가셨다고 한다. 아버진 남한 어머니에게 북한에 또 다른 부인이 있었다는 얘기를 하지 않고 결혼했던 터라 차마 다시 만났다는 얘기도 하지 못하고 아직 새댁이었던 남한 어머니는 아버지의 잦은 출장도 아무런 의심이 없으셨다고 한다. 세월은 흘러 내가 태어났고 아버지의 비밀도 그렇게 세월 따라 묻혀질 것 같았다. 그런데 그런 생활 중에 아버지에겐 해결할 수 없는 한 가지 고민거리가 있었다. 그건 바로 삼각 팬티와 사각 팬티, 즉 남한 어머니와 북한 어머니의 취향 차이였다.
남북한으로 갈 때 꼭 지켜야 할 수칙 제1번. 그건 바로 남북한 어머니의 취향에 어긋나지 않는 변신이었다. 그런데 이게 뭐예요? 에? 뭐 하는 짓이에요? 여보, 대체 왜 된 겁니까? 아주머니가 보호자입니까? 야, 그런데 얘 바깥 양반 말이에요. 에? 풍기물란 죄예요, 풍기물란. 내 경찰 생활 20년에 이 길에서 빤쭈가라임 산내 처음 봤어요. 이중생활의 법칙은 항상 어처구니 없는 사소한 곳에서 발각이 나고 만다는 것. 아버지도 결국 삼각과 사각의 높은 장벽을 넘지 못하고 들통이라고 말았던 것이다. 그놈의 팬티 때문에 들킬 걸 어떻게 알았겠냐고요. 나중에 아버님이 저희 남자 형제들한테 우스갯소리 하신 적이 있는데, 사실 꼬리가 길면 밟힌다고 저희 남한 어머니는 약간은 눈치를 채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걸 알고 북한 어머니와 저희 남한 어머니는 어쩔 수 없이 한 집에 사시게 됐습니다. 그 후 아버지의 본격적인 순환 시대는 시작됐다. 남들은 부인이 둘이라 좋겠다고 우스갯소리를 했지만 실상은 정반대였던 것이다. 그런데 아버지의 순환은 어느 어머니와 합방할 것인가의 문제로 끝나질 않았다. 제가 최경식이라는 사람인데. 아, 나 그렇지 않아도 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기 좀 보소. 아니고 저 가다가 때리게까지. 동해 직원의 참혹한 몰골. 그 일은 이렇게 된 것이다. 오마이 국가 시책으로다가 허구 조사를 하는 것이니까네 협조 좀 부탁합시다. 기분이요. 요 호주가 누굽니까? 최경식. 최경식. 아, 그럼 배우자는요? 접니다, 정영자. 아니야요. 이진숙입니다. 선생님이 이거 법적으로 하는 거지? 예. 그럼 제가 법적으로 배우자입니다. 그럼 정영자 씨가. 아이고, 잠깐! 한 번 소강지초는 영원한 소강지초야. 이런 데는 소강지초 이름을 써야지. 그럼 꽃날래 쓰시라요. 리진숙. 여기는 어머니 법 취급과야. 법대로 해, 법대로.
노래 법 좋아한다 야. 내가 조광지천 건 하늘이 알고 땅이 알아 야. 남의 남편 가로채놓고 법은 무슨 놈의 법이네. 이 총부를 받으려나. 뭐라고? 이런. 아! 이게 미쳤냐? 미쳤다 그래. 하세요. 야, 이쪽이 뭐 하는 겁니까 이게? 남한 법상 정식 아내라는 이유로 법대로 주장하는 남한 어머니와 부인된 순서를 따져 조광지철을 주장하는 북한 어머니 사이의 논란은 그 후로도 오랫동안 계속됐다. 두 분 어머님도 참 대단하셨지. 하루라도 싸우지 않고는 넘어갈 날이 없었으니 말이야. 맞아. 그래도 왜 남북한 어머니들 사이가 좋으실 때도 있었잖아요. 그래 맞아. 남북한 어머니의 사이가 좋을 때, 그건 바로 이런 때였다. 순천때 남들은 그저 내래 내 뱃내가 둘이라고 부러워들 하지만 그건 모르는 소리디. 아 그럼 본씨 여복 많은 남자가 골잡은 베비란 게요. 고제 저 이놈 마음을 순천댁이 알아주노만. 에? 어디 할 짓이 없어가지고 남의 소방을 꼬드기네. 성님 말려선 안 됩니다. 그럼 이런 야 그래 너 어디 한번 죽어보라. 성님 내 손을 맞춰 뒤에서. 걱정 말라 야. 눈에 가서 누군 것이나 여기 법도 없나. 법대로. 어디야? 성님. 달래오라 형님. 공동의 적이 나타났다 하면은 언제 다퉜냐는 듯이 돌변해서 남다른 동지애를 발휘하셨던 남북한 어머니. 하지만 어머니들이 다투지 않는다고 해서 아버지의 순환이 끝나는 건 아니었다. 학부모님께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학부모 2인参가 경기가 있겠습니다. 학부모님께서는 속히 운동장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막내 영희의 운동회 사건은 정말 잊을 수 없다. 그 아버지는 발행인을 다치셔서 일주일간 구들장 신세를 지셨다. 평소 그렇게 질투를 하시던 남북한 어머니가 노년에는 어떠셨습니까? 사실 저희는 중년이 넘고 나이가 드시면 아버님하고 보다 두 어머니가 사이가 더 돈독해질 줄 알았어요. 근데 라이벌 의식이 있어서 그랬는지 노년이 되면은 좀 나아지실까 했던 남북한 어머니의 라이벌 의식. 그러나 그것은 아버지의 헛된 바람이셨다.
나이가 드시고부터 남북한 어머니의 경쟁은 아버지의 스태미나 지키기. 나란히 데려바치는 약사발. 이때도 자칫 눈살 한번 잘못 찌푸리면 큰일이 날까. 아버지는 울며 겨자 먹기로 그 약을 모두 드셨다. 아이고 나도 가시오. 아이고 빨리. 아이고. 그런데 절대 같이 먹지 말아야 되는 약을 한꺼번에 드시고는 아버지는 고열에 시달리셨다. 그리고 3일 만에 회복이 되셨는데 아버지는 그 후 빛나리 머리가 되셨다. 십전대보탕과 이 부자 이중탕을 만약에 같이 합쳐서 쓰게 된다면은 십전대보탕의 인삼 6개, 부자 이중탕의 부자가 열을 많이 일으키기 때문에 그래서 탈모 현상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1989년 6월 25일 아버지는 그날 남북한 어머니들과 낙장불입, 광값 선불에 3579.10 화투를 치고 계셨다. 처음에는 사이좋게 일이 진행되는 듯 했다. 났어. 크다 커. 여기는 비바가지네. 아니 고수 지금 이걸 내주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어째서 나만 편 만드는 거예요? 고돌이도 죽었고 창단도 죽었고 왜는 왜겠노? 내가 법대로니까 그렇지. 못 먹어도 커. 바보야! 이것이 감히 남친을 해? 야, 이거 좀 놓고 얘기하라, 야. 북한 어머니의 공공연한 남침으로 벌어진 남북한 어머니들의 대격돌. 그날만은 아버지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우리 여야야! 아니고 너 그만두지 못하가. 여야! 누가! 와, 누가! 결국 그날 아버지는 남북한 싸움에 장렬한 최후를 맞이하셨다. 아이고! 영감 원통해요. 아이고 영감 어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얼마 안 돼 당신 뒤를 따르려는데 어머니. 남한 어머니가 몸져 누우셨다. 어머니! 이봐라. 남한 어머니의 마지막 유언은 아버지 바로 옆에 묻히는 것. 북한 어머니는 내심 못마땅하신 것 같았지만은 그래도 돌아가신 분의 뜻을 따를 수 있게 해주셨다. 그리고 1년 후 시샘이라도 하듯 북한 어머니가 몸져 누우셨다. 진수가 내 어머니 내래 죽거든. 아버지와 남한 어머니 사이에 묻어 달라요. 꼭 길게 해달라요. 내 어머니 길에 어머니! 내심 남한 어머니에게 죄송스러웠지만은 북한 어머니의 간곡한 마지막 소망을 저버릴 수 없어
우리는 아버지와 남한 어머니 사이에 북한 어머니의 묘소를 만들어 드렸다. 그런데 진서봐. 북한 어머니를 산에 모시고 한 이틀인가 지났는데 아버지가 꿈에 나타나셨어요. 어머니들 싸움하는 소리에 조용할 날이 없다고 이장을 해달라고. 처음엔 뭐 이런 꿈이 다 있나 했어요. 근데 우리 형제 남매가 다 그 꿈을 똑같이 꿨다는 겁니다. 안 믿을 수 없죠. 그래서 저희가 아버님 묘를 두 어머니 가운데로 공평하게 옮기게 된 겁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묘를 이장하게 된 사연은 바로 이렇게 된 것이었다. 그럼요. 두 분 어머니 다 공평하게 아버님 옆에 모셨으니까 두 분 다 좋아하실 거예요. 어떻게 돌아가셔서까지 그렇게. 그러게 말이야. 나는 아버지의 묘를 이장했으니 이제 괜찮겠거니 했다. 그런데 아버지, 내 뜻을 기록해도 모르가니 말이지 죽어서라도 편케다오. 내래 조광지청은 하늘이 알고 땅이 알아야. 법대로 해 법대로. 어이구야 죽어서도 법이네. 그렇게 내 말을 못 알아듣냐고 질책을 하시는데 글쎄 아버님이 눈은 퀭하니 들어가고 얼굴은 반쪽이 돼가지고 꿈에서 봤어도 이거 뭔가 잘못됐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조금 더 비틀렸다. 그래. 바로 거기야. 아저씨, 예. 똑같이 해주셔야 됩니다. 염려 마십시오. 남북한 어머니의 싸움하는 소리에 편히 쉴 수 없노라 찾아오셨던 아버지. 그 후 우리는 다시 아버지의 묘를 이장했고 이번에는 아예 두 어머니와 떨어뜨려 놨다. 물론 어느 어머니 쪽으로도 절대 치우치지 않도록 하면서 말이다. 요즘도 난 가끔 남북한의 팽팽한 긴장 사이에 놓여있는 땅, 비무장지대. 그것이 우리 아버지 삶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한다. 그렇게 이장한 후로 아버지는 다시 우리를 찾아오지 않으셨다. 이젠 편안하신 게지. 언젠간 아버지처럼 모두가 편해지는 날이 오겠지.